지금은 사라진 것들. 소복히 쌓인 눈속을 뚫고 올라와 핀 봄의 전령사 변산 바람꽃과 목수초가 봄을 알리는 3월의 포근한 날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우리 곁에 봄은 차분히 다가왔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계절이 지나면 시들지만 소소한 행복일기로 인연의 향기는 저에게는 한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함께할 황정희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사라진 것들에 대한 옛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970, 80년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먹거리라곤 꽁닭 보리밥도 배불리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더 어려운 집에선 송국수나 갱죽으로 배를 채워야만 했지요. 의복도 언니 오빠 입던 것으로 물려 입었지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오가는 정과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누가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하며 한 아파트에 살아도 눈도 잘 안 마주치려 외면하고 마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이한 세월의 흐름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새마을 운동이란 것도 있었는데 생각나시는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와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었지요. 길도 닦고 지붕 개량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명설레이터로 농촌 가옥을 개량해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또 생각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노래도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은 지금 세대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는데요. 이 노고를 젊은이들은 아는지. 고물의 정이란 한자 아시나요? 농기구 모양인데요. 예상외로 요즘 젊은이들 40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밭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머리에서 공부나 하고 컴퓨터로만 그냥 익힌 세대라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체험해보지 않고는 모른답니다. 누가 얘기하더군요. 처가가 농촌인데 그 무더운 여름날 고추 따보고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요. 지금은 그나마 기계화가 되어 많이 수월해졌다지만 피곤한 일상을 겪어야 하는 농촌의 생활이지요. 농작물을 편히 구입해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에서는 젊은이와 애들이 귀하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엔 보통 한 가정에 4명 남짓은 되었지요. 잠자리 들 때면 한 방에 여러 명이 누워 다리를 뻗으면 서로 따뜻한 곳을 찾느라 다리 싸움도 하며 부대끼며 살았지요. 3대가 살던 가정도 들어 있었고요. 국민학교도 그러고 보니 형제들이 모두가 동창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국민학교였습니다.
한 반에 62번까지 있어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했지요. 하지만 과밀 수업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남짓 하다고 해요. 누구 할 것 없이 애들은 쉴 틈도 없이 배우는 것도 많아 계획이 짜여진 대로 바쁘게 생활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애처롭기도 하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요. 그 옛날엔 학원이 어디 있으며 배울 곳이 있었던가요? 학교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역, 니은부터 배웠지만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부터 여러 과목, 영어, 미술, 한글은 물론 수학, 피아노까지 배워 입학하니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공부보다 여러 명이 모여 놀기가 바빴지요. 여자애들은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땅 따먹기, 널뛰기, 비누방울놀이, 나무젓가락놀이, 실뜨기 등등. 남자애들은 자치기, 팽이 돌리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말타기 등. 나뭇가지 2개로 고무줄로 메어 새총을 만들어 목표물 맞추는 놀이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신없이 재미나게 놀다 보면 어둑어둑해집니다. 밥 먹으러 가면 늦게 왔다고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던 그때가 좋았었지 하곤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아, 장발도 있었네요. 남자들이 여자같이 머리를 길러 여자인지 착각할 정도로 분간이 안 돼 장발 단속도 있었습니다. 장발이 난무했던 1973년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적결 심판에 넘겨졌지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 공무원,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촉진되었던 시절이죠. 외국인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외국인도 머리카락이 길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 자리에서 잘라야 입국이 허락되었어요. 홍콩 배우 성룡도 1970년대 우리나라를 찾았다 장발 단속에 걸렸던 일화도 있습니다. 1980년 장발 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무부에서 단속을 중지시켰으며 1988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장발에 대한 단속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태극기 하강식도 생각납니다. 여름날엔 오후 6시, 겨울엔 오후 5시로 기억됩니다. 하강식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민들은 지나던 걸음을 멈추고 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 길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야 했지요. 강요라기보다 국민으로 마땅한 태도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학교에선 조례, 종례 등을 통해 국기 개양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태극기 그리기 숙제하느라 애달픈 일도 많았지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셀 수 있을 정도의 국기 개양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해외에 가면 더 반가울 수 없고 코끝이 찡해 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겠죠.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국민교육 헌장. 무조건 암기하라는 선생님의 성화에 외우느라 고생도 많았지요. 그날로 돌아가
국민교육 헌장 다 같이 낭독해 볼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더 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특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진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고생하며 외웠던 글이라 애착이 가서 올려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전화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옛날 그 시절엔 통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교환원이 연결해서 통화가 가능했지요. 하지만 통화가 어렵습니다. 시골집 부모님과 통화하려면 1시간씩 기다리기가 다반사였고요. 30분 안에 통화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운이 좋았습니다. 1980년대로 기억됩니다. 백색전화란 것이 있었습니다. 회선이 부족하여 전화 가입이 어려울 때 사용권을 남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전화를 말합니다. 가입 원장이 백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가입 시 12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해지하면 2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우리 집엔 못 없애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에 모든 것이 불편함이란 못 느끼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 통화는 기본이고 영상 통화까지 마음대로 가능하니 이보다 더 편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쿠팡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 선택하면 집까지 배송 다 해주지요. 은행일도 앱만 깔아놓으면 척척 다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인공지능 로봇이 배달까지 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어린아이 안 낳아도 걱정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발전과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리와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혹 딥페이크 아시나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이용해 원본 동영상이나 음성을 가공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변조해 다른 인물로 만들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공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영상 편집 기술과 달리 실제로 그 인물이 수행한 것 같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 발전과 동시에 규제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얼마 전 깜짝 놀랄 영상을 지인으로부터 받았지요. 화면에 나타난 사람 바로 고인이 된 박윤배 씨인데요. 식구들의 물음에 그저 미소로 답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는데요. 전일기 식구들과 실시간 대화도 가능한 이 영상은 딥러닝 AR 기술로 재현해 만들었다 합니다. 비록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었다지만 윤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거지요. 그렇지만 무섭고 희한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라며 인사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식구들. 양촌리의 영원한 총각, 노총각 응삼이 박윤배입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AI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곧 바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어도 애들이 엄마 보고 싶으면 영상 만들어 통화하면 되겠다 하면서도 서로 너무 무섭다며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글 쓰는 이 순간도 오싹하네요. 아우 무서워. 화제를 돌려볼게요. 그러고 보니 통행금지도 있었네요. 통행금지 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소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지만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줄여서 통금, 야통이라고도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선 차분한 음악과 함께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방송이 시보처럼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 되어 바쁘게 서두르고요. 밤 11시 이후가 되면 막차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야단 법석이고 상가나 술집들도 밤 11시 30분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밤 12시 엥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철제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2인 1조 방범대원들의 호각소리, 뛰어 달아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급박하게 들립니다. 아내의 출산에 조산소로 달려가던 남편이 경찰에 연행되는 억울한 사연도 보도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대원들에게 잡히면 적결 심판에 넘겨 벌금이나 우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목은 야간 통행 금지법 위반이었지요. 잠깐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석가탄신일, 12월 31일 제야에는 통금이 해제되어 모처럼 밤거리가 활기를 찾기도 했지요. 배호의 노래, 영시의 이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상가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밤안개가 자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와 나의 주고받는 인사는 슬펐다.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1971년 발표한 가수 배호의 노래 영시의 이별은 발표하자마자 금지곡이 됐는데 이유가 남녀가 영시에 다닐 수도 없는데 헤어지는 것은 통금 위반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금 시간에 다니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밤 12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방범대원들이 단속에 들어갑니다. 위반 시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밤을 새워야 했지요. 또 야간 열차의 도착 시간도 야간 통행금지 시간 전후로 되어 있었으나 혹 열차 고장 또는 연착되어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내리는 승객들에 대하여는 그때 손등에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통행할 수 있는 표시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땐 그랬었지 하며 가끔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백꽃가지 끝에 피어난 꽃망울에 봄비가 내린다. 수정처럼 영롱한 그리움 담은 하얀 빗방울, 새 생명 싹 틔우고 보고품도 담은 채 비가 내린다. 그윽한 백꽃 향기에 취해 하루 해가 저문다. 내년을 기약하며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나보다. 하얀 백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문득 떠오르는 걸 몇 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봄 하늘 아래, 좋은 봄바람 속에, 좋은 봄 향기 속에 행복한 오늘 응원합니다. 앞산마을 방송국 소소한 행복일기 황정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